암천기로 3부 혈세 그리고 도산검림 제64화 장안 태수부를 뒤흔드는 검은 굴림자.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다. 이는 왠지 장안의 앞으로 닥쳐올 운명과도 같았다. 장안 외곽 낙양과 이어진 상로 끝자락 그 오래된 암자안. 세월의 때가 늘어붙은 목조 처마 및 은은한 매향이 퍼지고 있었다. 또한 처마에는 오후부터 내린 비로 인해 빗방울이 간간히 떨어졌으며 지금도 방울이 매달려 있었다. 단출하고 소박한 내실 역시 시골 암자의 풍경에는 탁자 위 찻잔이 있었고 찻잔엔 곱게 우린 황금빛 운남의 흑차가 김을 모락모락 피워내고 있었다. 그걸 마주한 이들은 단 3명. 해원, 해선, 해림. 소림이 자랑한 불소림 3존, 신의 경지에 오른 이들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한가한 차사의 손님들이었다. 그 옆 유성문은 맑은 눈동자로 차를 따르고 있었다. 강원은 여전히 흐릅니다. 탐욕이 정의 가면을 쓰고 의가 그늘 속에 웅크리며 목숨을 부지하죠. 유성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다. 해원이 부드럽게 잔을 기울였다. 그대 말대로다. 무림맹도, 구파일방도 모두 썩었다. 소림은 황제의 복문 명령을 따랐지만 그게 우리 뜻은 아니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은둔해 있다. 불소림은 반드시 어둠을 가르고 몰아낼 것이다. 그 말에 해선과 해림도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잔을 들어 화답했다. 소림의 의로움은 아직 꺼지지 않았어. 불소림은 언젠가 불씨가 될 것이오. 두 사람도 성문 앞에서 무거운 입을 열었다. 그 순간 나 참! 이 자리에 고기만 있었으면 금상첨화일 텐데 역시 나는 속세를 떠난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아. 익숙하고 걸걸한 목소리. 곽부였다. 그는 아무렇지도 않은지 본인의 집에 들어오는 사람처럼 능청스러운 얼굴을 하며 성문에게 팔을 벌려 들어올렸고 즉시로 바로 성문 옆에 털썩 앉더니 말린 고기를 꺼내 태연하게 뜯었다. 성문 형님, 지금 장안이 난리요. 조강 그 자식이 드디어 태수부를 장악했어요. 어제 금이위의 힘으로 완전히 찍어 눌렀다고요. 자세히 말해봐라. 성문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다. 곽부는 입을 닦으며 오물거렸고 또한 중얼거렸다. 태수부가 처음엔 완강히 저항했지. 안찰사사, 도지휘사사, 포종사사 세 부서가 무사들과 병력을 동원해서 태수부 성벽을 철통으로 막고 태수는 스스로 황상의 대리인이라며 대항했지. 근데 곽부는 목이 메이는지 성문에 찻잔을 들어 급히 목을 축이며 입꼬리를 올렸다. 금이의 무사들이 움직였어. 어라? 이 차 기막히네. 그런데 조강이 데려온 72인 정의 금이대 흑감무사라 불리는 놈들이었지. 그들은 하나같이 검은 무갑에 붉은 천을 두르고 녀석들이 진법을 짜는 순간 마치 황궁 수비를 책임지는 금왕공무진이 발동되는 것 같았어. 태수부의 훈련으로 무장한 무사와 정의 병들이 금이위의 위사들에게 어린이집 모여 금이위 이 무식한 놈들이 어린아이 팔목 비틀듯 아주 태수부를 결단냈지 않았소. 종전 장안 태수부. 장안성 중심 붉은 기와의 태수부.
도지위사, 서문을 막으시오. 안찰사사, 궁수들은 각 루위에 배치. 호종사, 남문을 닫고 방패진을 구축하라. 수천의 병사들이 진을 짜고 신속 정확하게 바삐 움직이며 태수부를 사수했다. 그러나 그 순간 서문 쪽 하늘이 붉게 물들며 철화 같은 위엄이 떨어졌다. 계문! 금이대의 함성이 터졌다. 검은 무고 무표정한 철면을 쓴 흑감무사들이 등장했다. 그들은 정형의 합벽진을 취했다. 그 진은 삼각과 사각, 육각이 교차하며 방진으로 변형되고 이미 준비된 태수부 앞마당에서 돌진하는 공성태로 성문을 박살내고 성 안으로 쏟아져 들어갔다. 이들은 철혈 무사들인가? 각각의 무사들이 자신의 위치에 내공을 집중시키며 공간을 찢는 듯한 소리를 냈다. 또한 이들의 무공은 단순한 병법이 아니었다. 황실 금왕공의 내전 무공, 금룡쇠심공, 정중앙 조광의 신호와 함께 금룡 모양의 진기가 하늘로 튀어오르며 전투는 시작됐다. 앞으로! 병사들이 창을 겨누며 달려들었다. 그러나 흑감무사의 진영은 흔들리지 않았다. 조광이 오른손을 들었다. 천금결! 발진! 쾅! 태수부의 여러 고각이 곳곳에서 무너져 내렸다. 그 진에서 튀어나온 12인의 전입병이 그대로 사슬을 휘두르며 병사들의 방패를 박살냈다. 갑옷이 찢어지고 피가 튀었다. 하늘에서 금룡 형상의 내력이 폭발하듯 덮치며 전장의 공기는 무겁고 피비린내는 짙었다. 태수는 눈을 부릅떴다. 저게 황실 무공의 정수, 금왕공의 비전무공이라니. 그러나 그때 이미 조광은 태수부의 옥좌 바로 앞까지 진입한 상태였다. 그의 검은 강철검이 아니라 무광의 흑철도 흑심이라 불렸다. 장한 태수! 장홍은 황상의 밀명을 거역한 죄로 이 자리에서 체포한다. 태수는 검을 빼들었지만 조광의 일검이 그대로 옥좌의 기둥을 찢었다. 이것이 바로 황상의 뜻이다. 그 한마디에 태수는 피를 토하며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그날 밤 조광은 태수부를 장악하고 장안전 관직의 황제의 이름을 빌린 조광령을 하달했다. 이는 장안 내 모든 무관과 행정관이 조광에게 보고하도록 강제하는 명령이었다. 그리고 조광은 즉시로 일반인들이 장안의 거리를 활보하지 못하도록 명령했고 마치 전시회나 명하는 등화관제도 명령을 내렸다. 그는 정말 일시에 장안의 모든 권력을 손에 넣은 것이다. 암자에서 곽부는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이제 장안은 조광 손안에 있어요. 그놈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건 누군가를 없앨 준비를 시작한 거지. 성문은 차를 다 마시고 일어섰다. 불소림 3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서야겠군요. 회원도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대를 위해 준비해 둔 것이 있다. 이 불소림의 내공과 전승도 그대와 함께 움직이겠다. 지금 그대를 중심으로 장안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게. 그렇다면 가시죠. 장안의 밤은 이제 시작입니다. 곽부는 네 사람이 일어나 내시를 나서는데 무슨 생각을 하는 것인지 골똘히 사색에 빠져 연신 마른 육포를 씹어대고 있었으며 연회의 그림자
숨겨진 칼끝들. 장안 태수부는 이미 완전히 다른 곳이 되어 있었다. 조광이 장악한 이후 태수부는 더 이상 관청이 아니었다. 이곳은 권력의 극치를 맛보는 사치의 무대, 연회의 전당이 되었다. 정전에는 화려한 비단 병풍이 둘러쳐졌고 상자에는 태수의 좌석 대신 금이위 제독 조광이 기세등등한 얼굴로 앉아 있었다. 그곳도 항상 많이 앉을 수 있는 황금색 보좌가 아니던가. 그 곁엔 음흉한 미소를 띠고 앉은 무림맹의 맹주 하백, 그리고 검은 자수의 도포를 두른 여인 암천주 정은년이 자리하고 있었다. 정은년의 좌측 그림자 속에 조용히 앉은 인물 하나. 이목구비가 무표정하고 마치 조각상 같았다. 그는 바로 삼절도에서 온 사제 마신이라 불리는 자였다. 이름은 알려진 바 없고 동이 예맥의 오래된 그림자 속 비수를 부리는 이단 술법사. 악한 쪽에 도맥을 잇는 자였다. 물론 이러한 사실은 강호의 금기였다. 정은년조차 아비, 즉 초대 암천주가 섬기는 사제였다는 것에 그를 의지하고 있었지. 그의 진정한 능력이 어떤 것인지 파악조차 할 수 없었으니. 아무튼 그 옆엔 조용히 술잔을 기울이며 주변을 관망하는 인물, 혈교의 교주 사도자성이 있었다. 그는 이 어지러운 판을 바라보며 연회의 흐름을 탐색하고 있었다. 하하하! 태수놈! 감히 날 거부해! 이 술이나 마셔, 이 자식아! 태수는 조광 앞에 무릎 꿇고 감히 고개를 들 수 없었다. 내가 일찍 내게 굴복했다면 이곳 장안에서 내 한평생 편안하게 권력을 누릴 수 있었겠지만 너 스스로 선택한 괴로움, 이 술이나 마시고 만취해라. 권주를 마다하고 벌주를 선택한 녀석에게는 이 술이 제격이지. 조광은 뚱한 얼굴을 하고 억지로 술을 따르지 않는 태수를 발로 차며 큰 소리로 웃었다. 그의 등 뒤에 있던 금이위 위사들이 낄낄 웃으며 분위기를 부추겼다. 태수는 온몸이 떨려왔지만 이미 조광에게 찍혀버린 이상, 또한 완벽하게 굴복된 이상 저항할 힘도 없었다. 자. 조광은 직접 술잔을 잡고 태수의 입에 부어 넣었다. 그 와중에 태수의 허리를 발로 밟아 짓누르고는 말한다. 내 발밑을 내 가랑이로 통과해봐라. 하하하. 이게 황상의 뜻이다, 임마. 연회장은 순식간에 조롱과 웃음소리로 뒤덮였다. 황제를 팔아 한 사람을 모욕하는 저질스러운 광경이었다. 사도자성의 미간이 찌푸려졌다. 그의 눈엔 조광이 술과 권력에 취한 채 본분을 잊고 휘청거리는 추태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 차는 틀렸군. 사도자성은 조용히 일어섰다. 그는 술을 마시지 않았고 손에는 잔 하나 들려있을 뿐이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 하백은 그 모습을 눈치채고는 피식 웃었다. 결국 재물에 눈먼 자는 뜻을 버리는 법. 하지만 정은년의 시선은 조광보다 마신 쪽에 머물러 있었다. 그녀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마신에게 물었다. 어때요? 황실에게 조광의 모습이. 마신은 고개를 살짝 끄덕였다. 지금은 개, 곧 사냥개, 그리고 언젠가는 사냥이 끝나면 잡아먹힐게. 토사구팽. 정은년은 그 말에 미묘하게 웃었다. 그들의 사이도 절대적인 신뢰는 아니었다. 정은년의 두 눈에 붉은색 혈광이 맺혔다. 5월 동주. 결국 이들은 한 배를 탔지만 배를 뒤집을 준비도 마다하지 않는
사이가 이들의 관계였다. 연회가 무르익자 무희들의 춤이 시작되었다. 붉은 비단과 은빛 종이 흩날리며 향이 진동했다. 술에 취한 금이위 위사들이 무희를 서로 차지하려 들며 분위기가 험악해졌다. 인연은 내 거야. 이 새끼야. 웃기지 마라. 내 놈은 이미 둘이나 데리고 있잖아. 그렇게 삿대질이 오가던 금이위 위사 둘이 갑자기 검을 뽑았다. 킥! 한순간 연회장이 싸늘해졌다. 살기가 도는 가운데 살수 2명이 갑자기 튀어나와 그 검들을 막았다. 바로 암천과 동살문의 살수였다. 지금은 싸울 때가 아닙니다. 조광대인의 연애를 더럽히지 마십시오. 그러나 상황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금이위 위사 둘은 기분이 상한 듯 더욱 극단적으로 변했고 그중 하나가 살수의 팔을 베어버렸다. 살수 하나가 피를 뿜으며 쓰러졌다. 그러나 다른 살수는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손을 뻗어 쓰러진 동료를 붙잡았다. 혈도를 두들겨 피가 나오는 것을 멈추게 하였다. 마치 훈련된 그림자처럼 분노도 감정도 없이 움직였다. 정은년이 조광을 힐끗 보며 입을 열었다. 이것이 그대가 자랑하는 절도 있는 군기입니까? 조광은 헛기침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내가 정리하지. 이놈들 무기를 거둬라. 하지만 이미 두 위사 중 하나는 살수의 칼에 목숨을 잃은 후였다. 조광은 미간을 찌푸리며 직접 검을 뽑았다. 그는 검을 들고 남은 위사의 목덜미를 붙잡아 단칼에 날려버렸다. 장안에서 내 말이 국법이다. 이딴 건 필요 없어. 핏물은 잔 위로 튀었고 그가 서 있던 자리엔 피와 술, 고기 기름이 섞인 지저분한 연회장이 되었다. 이처럼 조광의 연회는 취하고 마시고 살인이 일상이 된 혼돈의 축제였다. 한편 연회장을 떠난 사도자성은 어두운 골목을 따라 무림맹의 은밀한 관저로 향했다. 그곳엔 이미 맹주가 기다리고 있었다. 왔는가, 사도 형? 그자는 끝났군. 맹주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사도자성은 허리에 차고 있던 혈석패를 꺼내며 책상 위에 내려놓았다. 이제 본격적으로 장안을 기업을 준비를 하자. 무림맹, 조강, 암천 전부 제 갈 길을 가도록 놔두고 우리는 혈규의 길을 걷자고. 좋다. 나 역시 맹주의 명을 등에 업은 지도자일 뿐이지만 장안이 더러워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사도 형이 원하는 세상에 일조하지. 하지만 분명히 할게. 우선이지. 알았다고. 그대가 원하는 정의맹을 약속하지. 우린 장안 무림맹만 제거하면 돼. 그대가 원하는 대로 개봉에서 개방과 함께 정의맹을 열도록 하게. 두 자는 그 자리에서 새로운 음모의 망을 짜기 시작했다. 사도자성은 본래 사도의 손을 쓰기보단 어둠에서 칼날을 키우는 자였다. 그리고 이번에도 그는 조광을 자신의 도구로 만들기보다 제거할 준비를 서서히 시작하고 있었다. 맹주는 입을 다물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시각 맹주의 부하들이 밤을 틈타 장안 곳곳의 무림맹 지부에 혈교의 제자들을 몰래 배치하고 있었다. 그들은 낮에는 협의무사, 밤에는 마약과 음모를 다루는 어둠의 상인들. 흑상. 그들의 발길이 머무는 곳, 피와 마약 그리고 배신만이 남을 것이었다. 장안의 밤은 더 깊고 어두운 심연으로 빠져들고 있었다.
아, 성문의 귀로는 암천이었으니 암천귀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더 많은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오늘도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